다음에는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상황이나 만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해 주신 관계로 제가 따로 준비된 질문을 네,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타증권의 김규배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투자 설명회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만일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하기가 아마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떤 투자 설명회가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다면 그 종류의 예시를 하나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한계는 사실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 프레젠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설명회를 준비할 때 옛날에는 강사가 강의 내용만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2인 1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강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한 명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약간 보조 역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투자 설명회는 기본이 2인 1조 그렇게 해서 한 명은 강의, 한 명은 동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 설명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익숙하시겠지만 그 차트라든가 혹은 어떤 그 뭐 시세라든가 뭐 주식이 움직이는 거, 또 파생 상품이 움직이는 이런 변화되는 그런 데이터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인 1조, 4인 1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강의도 하면서 차트도 띄우고 동작도 하고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는 그 던진 공을 받듯이 역할 분담이 이렇게 해서 팀 플레이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아마도 지금 현재 투자 설명회를 계속 진행을 이제 메타버스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3인 1조, 4인 1조, 5인 1조를 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그런 투자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강의를 맡은 저는 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뭐 VR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뭐 차트를 띄우고 어떤 사람은 그 차트를 움직이고 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2022년 정도에서는 저도 아마 한번 다음 투자 설명회 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육종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화는 어떻게 발전해 갈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분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분야들 중에서 꼭 그 영역들이 다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영역들이 제일 어떤 중요한 순서가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제가 그 발표드렸던 그 다양한 영역들 중에 이제 뭐 우선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뭐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는 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보면은 저희는 이제 XR 쪽 메타버스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XR이라고 하면 지금도 뭐 메타버스 세상이 잘 구축이 돼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실감나고 좀 더 이제 몰입도 높은 기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그런 장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기술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먼저 이제 시도가 될 부분들은 좀 산업 쪽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저희 오지현 팀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자동차 산업이나 뭔가 이제 교육 훈련 그런 쪽 같은 경우에서 먼저 이제 좀 그런 최신 기술들이 먼저 이제 도입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자 시장으로 아마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저희도 그런 XR 훈련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훈련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반복의 연습인데 이게 너무 지겹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저런 게임화 요소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으로 보면 기초적인 기법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훈련의 몰입도나 아니면 이제 훈련의 그 강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조절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은 이제 산업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소비자 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니티 코리아의 오지현 팀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활용한 여러 분야와 메타버스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저를 포함해서 방청객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니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 플랫폼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니티의 어떤 기능이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게이미피케이션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사실 보면 결국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얼타임 렌더링에 기반한 기술들,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유니티는 이런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과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유니티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요. PC뿐만 아니고 모바일,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XR 부분 관련해서도 AR 킷, AR 코어 그리고 뭐 오큘러스라든가 바이브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유니티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은 결국 이 플랫폼에서도 서비스에 범직하지 않을까 싶은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 VR에서 결국 필요한 요소들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인터랙션이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AR, VR 공간에서 이런 인터랙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는 서비스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R 킷이라든가 AR 거, 그러니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다 AR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AR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 쉽게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발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PC에서 개발하고 XR이라든가 AR 등과 실제 디바이스에서 띄워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상화시켜서 PC에서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 뭐 예를 들어 마스라든가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서비스하고 이걸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하면서 뭐 유저의 동선이라든가 유저의 사용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좀 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애널틱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나열하기는 힘들 텐데 결국에는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모든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이재용 교수님께 한 말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이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잖아요. 게임화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서 기획되어야 하는지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지도하면서 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을 왜 하는가? 그거는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게는 항상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또한 그 대리 만족을 굉장히 추구하는 자기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 대리 만족으로 해서 자기 만족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많고요. 특히 가상 세계에서는 더욱 그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이란 대대로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을 다 갖고 싶어 하죠. 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칼 한 자로 획득하고 싶어도 남들이 안 가진 최고의 검을 갖고 싶고 네. 그런 어떠한 소위 또 고급화, 그러니까 어떤 명품에 대한 그런 게 다 우리 그 인간의 삶에는 소유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여주기보다는 꾸준히 그렇게 그거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에서 제대로 그걸 텔링을 해줬을 때 그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은 이용자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기 위해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게이미피케이션은 그걸 또 정의를 내리라면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자 관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놀이 본능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이나 게이미피케이션은 거의 그 추구하는 그런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유저들의 감정, 행동,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정서 자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희노애락 그거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거를 유발시키게 해주는 그러한 스토리텔링, 텔링 작업이 바로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역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 패널 분들의 아주 열정적인 또 발표와 이렇게 질문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후 시간 중에 타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만 휴식을 취하고요. 20분 정도 후에 다시 모여서 나머지 네 분 패널 또 모셔서 또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